네, 안녕하세요. 조제가공 1 3학년 수업 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학적 요소와 해부학적 요소, 그 다음에 미적 요소를 감당할 수 있는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표준 피팅을 하고 상대방의 얼굴에 씌워서 이제 기본 피팅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제 PD와 OH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D의 측정은 우리가 가장 쉽게 PD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PD 미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PD자가 좋으냐, PD 미터가 좋으냐 이게 아니라 어찌됐든 뭐 돈 주고 산 거는 비싼 값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100만 원이 넘는 PD 미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긴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사위와 사시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위 사시를 통해서 얻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가리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경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 피팅을 하고 이제 OH, 이제 광학적 높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측정할 수 없는 상태, 즉 제가 이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설계한 PD 선상에서 광학 중심점이 위치한 그 선상에서 그 선의 길이를 측정해서 정중앙의 위 2mm 지점에 우리가 원형 OH로 대략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상하 정중앙 우리가 이제 데이텀 라인이 지나가는 그 길을 근용 OH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태가 너무 크거나 상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동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3학년 조제가공 처음 실습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언급하는 피팅 표준 상태 점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PD자나 그 다음에 수평이 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의 평행을 인지하시고 바로 잡고, 자, 4개의 접점이 하나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판단해서 광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 잡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팔자형의 뒤틀림 그대로 틀어짐을 잡아주게 되고, X자의 뒤틀림 그대로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얼굴을 미리 알 수 없으니까 표준 상태 점검에서는 그대로 양쪽의 벌린 각, 벌어진 정도를 동일하게 90도의 각도로 서로 벌어지게 해주는데, 90도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 있는 95도의 상태가 착용자가 썼을 때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준비한 바닥에 고무판이 이렇게 이제 열십자로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무판을 바닥에 놓으시고, 자, 전면을 맞춰 놓고 내가 지금 피팅한 피팅이 양쪽이 동일하게 균일하게 벌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맞춰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눈으로 자꾸 익숙해지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다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 코받침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코받침의 조정 자체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시게 되면 코받침이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련이 되시면, 자, 코받침 집게 한쪽은 자, 이렇게 패여 있고 한쪽은 패여 있지 않은, 자, 금속의 코받침 집게를 이용해서, 자, 금속의 코받침 집게를 이용해서, 카메라 각도를 잘 모르겠네. 금속의 코받침 집게를 이용해서 그대로, 자, 높이도 잡아주고, 자, 벌리는 지점도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고객에게 항상 씌우게 되면 본인이 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한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보통 손등, 엄지 손등 위에다가 이렇게 코받침을 대봅니다.
엄지 손등위에다 이렇게 코받침을 댔을 때 양쪽이 좀 균일하게 붙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략적으로 자 맞춰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씌워서 모자른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안경테를 잡아 놓으면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안경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종이 형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뭐 플라스틱 형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 자동 형판, 자동 옥스기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렇게 실습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 형판이 필요한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 이렇게 안경 렌즈 박스, 안경 렌즈를 담아놓는 자 이 박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종이 형판을 만들게 될 거니까 자, 시계를 앞에다 딱 맞춰놓고 이제 여러분들과 하는 강의 시간을 얼추 맞춰야 되겠죠. 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시간 맞추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종이 형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사각으로 잘라서 그냥 쓰면 되는데 정사각으로 했을 때 바닥에 놓고 그리기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자 잡아서 볼펜으로 그려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방법은 한쪽으로 약간 이제 마른 목골로 이렇게 종이를 잘라줘요. 마른 목골로 잘라준 다음에 이 마른 목골의 형태를 안경테의 코받침과 자, 엔드피스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위에서부터 밀어 넣는데 조금 덜 들어가죠? 덜 들어가면 약간 더 잘라줘요. 조금만 더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자, 꽉 밀어 넣게 되면 안 빠져요. 움직여도. 이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손가락 자 3개 정도를 안쪽에 넣어서 손가락 2개를 바깥쪽에다 놓고 이렇게 바짝 이제 붙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붙여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펜을 꺼내서 그대로 자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안경테 모양을 그대로 종이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뭐 자동으로 많이 하니까 요즘 뭐 이런 거 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안경 렌즈가 굉장히 고가고 안경테를 이미 한번 가공했던 렌즈를 이용해서 가공할 때에는 자동 옥스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나왔는데 안쪽에서 그렸기 때문에 조금은 안경 렌즈가 들어가는 이제 홈선의 깊이 이 안쪽에 이제 끼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선의 깊이와 안쪽으로 조금 볼펜이 그려졌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약간 그려놓은 것보다는 조금은 더 크게 잘라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조금은 더 크게 잘라내시면 제일 좋고 노안이 와서 이제 가까이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근거리 안경을 쓰고 열심히 잘라보겠습니다. 한 번에 잘라내는 게 가장 좋고요. 딱딱딱 끊어버리면 형판에 각이 생기기 때문에 모양을 잡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 번에 끊어내셔야 합니다. 자, 한 번에 끊어낸 형판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서 어디 한 군데 구멍이 없고 그 다음에 안경테에서 형판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흔들어도 빠지지 않는 상태, 이런 정도의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형판에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설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평을 잡아야 돼요. 수평 기준점. 그래서 이 안경테의 수평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렌즈미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렌즈미터를 굳이 전원을 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렌즈미터에서 인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렌즈미터를 가져오게 되고, 자, 전원도 켜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자, 이 렌즈미터에, 자, 상부 림을 렌즈 받침부에다 그대로 이렇게 밀착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려서 대략적인 중앙 지점에다가 안경테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그대로, 네, 점만 이렇게 한번 찍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점을 한번 찍게 되면 이렇게 빨간 점이, 네, 앞에 찍혀져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수평 기준점이 됩니다. 이 수평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평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네임펜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수평 기준 선이 되는 거죠. 렌즈미터를 이용해서 수평 기준 점을 찍었고 그 점을 연결하니까 선이 됐어요. 이 선이 이 안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삐뚤어지게 되면 나중에 난시축이나 PD나 OH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PD를 측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PD가 좌우 62예요. 그래서 31, 31, 31, 31씩 PD를 씁니다. 그래서 제 안경을 만든다고 치면, 자, 31mm 지점에다가, 자, 안경테의 중심을 찾아내고 중심에서, 자, 10, 20, 31mm인 지점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요.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을 그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어놓은 수평 기준 선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지점에, 자,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지점에 선을 그어 주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PD, 제 PD 선이에요. 31mm 중심에서,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31mm, 31mm의 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H를 직접 측정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OH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코받침이 달려있는 원형 안경에서는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머리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먼 거리를 볼 때에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시선을 살짝 내린 채로 다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정면에서 OH를 측정할 때는 이 각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사각 0도의 자세, 뒤로 살짝 젖히고 아래를 정면을 보는 자세, 이 자세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형 OH의 대략적 OH는 상하 길이를 재요. 지금 PD, 제 동공 위치에 표시해 놓은 이 선의 길이를 재는데, 자, 지금 재 보니까 48mm예요. 48mm니까 48mm의 정중앙은 24mm잖아요. 그 24mm가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쓰는 근용 OH인 거예요. 24mm보다 2mm 높은 지점, 즉 아래에서부터 26mm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원용의 대략적 OH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그어놓은 선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잡아주고 그대로 선을 하나 그어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최종 이제 설계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설계점에는 일반적으로 X표를 하고요. 여기가 광학 중심점이다 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표를 하고 OC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른쪽의 설계의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을 자, 여기다가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춰주기만 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뒤집어서 자, 똑같이 만들면 양쪽에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설계를 해주는 것.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경 렌즈를 봉투에서 꺼내요. 꺼내서 지금은 이제 근시 렌즈입니다. 근시 마이너스 2.75의 안경 렌즈. 마이너스 2.75의 안경 렌즈를 제가 꺼냈어요. 자, 2.75의 안경 렌즈를 꺼내서 자, 렌즈 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광학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시도 조절 내 눈에 맞게 시도 조절을 한 후에 자, 전원을 켜고 안경 렌즈를 그대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세팅을 하고 광학 중심점을 찾아서 근시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인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세 개의 인점이 나와 있죠. 세 개의 인점이 나와 있고 가운데 점이 광학 중심점이고 난시가 없기 때문에 세 개의 인점 말고 가운데 인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수평을 맞추는 연습은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찍혀진 오른쪽의 안경 렌즈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렌즈는 자, 오른쪽 렌즈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R이라고 표시된 이 안경 렌즈를 그대로 형판의 X표한 지점과 가운데 지점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잡으시고 네임펜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광학 중심점은 지워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이렇게 안경 렌즈의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려진 안경 렌즈는 그대로 칼을 이용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자, 이건 플라이어입니다. 안경 렌즈를 끊어내는 거. 그 다음에 자, 커터칼. 자, 유리 렌즈는 유리칼을 씁니다. 유리 렌즈는 유리칼을 쓰나 최근 들어서 유리 렌즈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안경 렌즈 CR39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바깥쪽에 표시되어 있는 그 지점을 파고 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바닥에 고무판을 놓고 한 번씩 살살 끊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커팅을 하는 거예요. 커팅을 하는데 이 커팅은 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물론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계속 갈아내도 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낼 때 플라이어의 헤드와 끊고자 하는 선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자, 턱 앞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90도로 꺾어내시면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잘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각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선배들이 버리고 간 공구를 하나 제가 주워와서 쓰는데 칼날이 엄청 안 좋네요. 뒤에 거를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칼날이 너무 안 좋아서 끊어서 다시 어딘지 도구가 좋아야 돼요. 칼날이 먹히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똑같이 잡고 그대로 자, 이렇게 끊어내면 자, 내가 끊고자 하는 선과 동일하게 끊어져 나오게 되겠죠? 자, 또 한 번 할게요. 자, 이 조각은 6개에서 7개의 조각으로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작아도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다시 끊어내죠. 자, 한 번 더 마지막. 자, 마지막 끊어내기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만들고자 하는 모양과 비슷하게 오른쪽에 안경 렌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안경테 위에다가 맞춰보고 수동옥스키를 이용해서 평상각, 그 다음에 중삼각 순서대로 가공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나사를 풀게 되면 나사를 푼 채로 그 모양을 잡아가는 습관이 자꾸 들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될 수 있으면 나사는 풀지 마시고 안경테 위에다가 모양을 최대한 맞춰 보시고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동옥스키를 이용해서